지난 3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저도 연륙교가 관광도시 창원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로 불리는 창원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교통 정책을 제시해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번 추석 마치 경쟁을 벌이듯 인사 현수막을 내걸면서 난립됐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4분기 체감 경기 지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저도 연륙교가 관광도시 창원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힐 만큼 낮과 밤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카이강의 다리라고 불리는 저도 연륙교. 1987년 육지와 섬을 잇는 철도 교량으로 설치된 후 낡고 오래되면서 폐교가 됐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탓에 저도 연륙교의 통행이 통제됐고 새롭게 생긴 교량으로 이동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폐교가 되었던 저도 연륙교가 지난 3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창원시 관광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새롭게 개장한 저도 연륙교의 가장 큰 변화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스카이워크가 개장되면서 창원시 해양관광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개장 6개월여 만에 60만 명 이상이 찾는 창원의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개장한 지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을 돌파하더니 44일째 22만 명, 75일째 30만 명을 돌파했고 계속해 저도 연륙교를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스카이워크는 옛 교량을 리모델링했다는 차별성을 지니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저도 연륙교에는 평일은 평균 1,300여 명이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평균 6,400여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져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입니다. 또한 시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기념하면서 개장 후 입장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념 축하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도 스카이워크가 한때만 북적이는 관광 명소가 아닌 사계절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기 자동차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수도로 불리는 창원시도 최근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린 생태교통 세계총회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생태교통의 관광 자원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교통 정책을 제시해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청에 주차된 관용 차량들입니다. 차량마다 차체 측면과 범퍼에는 EV라고 적힌 전기차가 쉽게 눈에 띕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차 선도 도시인 창원은 올 6월 기준 470대의 전기차가 창원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공영 자전거인 누비자와 함께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국내 최고 수준인 창원의 생태교통 정책이 국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린 생태교통 세계총회에서 창원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교통 추진 실태와 보급 계획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용지호수 야간 조명 개선, 이방선 그린웨이 개선 등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례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방안으로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공해 자동차의 친환경적인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생태교통의 다양한 보급 방안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가다듬어 이달 말 구체화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부터 출마를 준비 중인 예정자까지 이번 추석 마치 경쟁을 벌이듯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이었는데 명절 연휴가 끝나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가로수 가릴 것 없이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정당과 정치인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입니다. 다른 건 안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 달면 다 철거하거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 한다고. 다른 교차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명절 인사만 무려 20개가 넘게 걸린 곳도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시야도 방해하기 일쑤인데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5개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철거가 가능하지만 정당 등의 항의가 만만치 않은 데다 선거법상 지지 등을 호소하지 않는 단순 명절 인사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제한된 게시 기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으로는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이면 제한이 안 되는데 이제 그 5개 광고물법에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마다 버젓이 자리 잡은 불법 추석 인사 현수막. 명절 연휴는 진작 끝났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도로 곳곳에 난립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4분기 체감 경기 지수가 대기업과 내수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창원 지역 제조업체 123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창원 지역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4.8로 나타나 기준치 100을 밑돌았으며 이는 1분기 82.4, 2분기 106.3, 3분기 80.7에 이어 연중 최저 전망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과 내수기업이 올 4분기 체감 경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아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사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9일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초중고 교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업명인 초청 배움 중심 수업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초청 영수 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일본 스쿠바 대학 부속 초등학교는 수업 연구력에서 최정상의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로 이날 연수에서는 아오키 노부오 교사가 언어 능력을 기르는 국어와 수업을 생각한다는 연구 주제로 시범 수업을 하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국과 일본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수업 혁신의 시간이 됐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수업 연수를 활성화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10월과 11월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동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징수 동료를 강화합니다. 시는 현재 지난해 2월 체납액 76억 원 중 26억 원을 징수했으며 전체 금액의 69%인 38억 원을 목표로 해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체납 처분 강화로 체납액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통영시는 장기적인 조선업 침체로 불투명한 지역 경기가 루지시설과 스탠포드 호텔 준공 등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지방 세입 증가를 내심 기대하고 있으며 2017년에 이어 2017년 실적 기준 2018년 세정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목표로 정하고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해 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FC가 2018년 K리그 클래식 자력 승격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내년 K리그 클래식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33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이끌면서 8일 기준 21승 7무 5패로 남은 3경기에서 1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올해 K리그 챌린지에서 우승을 확정 짓게 됩니다. 지난 2014년 강등의 아픔을 맛봤던 경남FC는 챌린지에서 새 시즌을 보낸 끝에 일부 리그로 돌아가게 됐으며 시즌을 앞두고 챌린지 상위권 전력은 아니란 평가를 들었던 경남은 지난해 부임한 김종부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팀워크를 갖추며 반전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거제 학동 케이블카 건립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거제시는 거제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운영업체인 동일삭도 대표가 케이블카 사업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새 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잔금을 치른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는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10일부터 27일간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합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사무소에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설치해 대상 농가 및 지원 인력을 사전 파악하고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예총 거제지회가 11일부터 한 달간 제24회 거제예술제를 개최합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과 거제시 일대에서 거제가 좋다, I love 예총이란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예술제에는 전시, 공연, 경연, 체험 일정으로 나눠 다양한 예술 행사가 열립니다. 고성군은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 12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아동은 접종 안내문을 지참해 관내 의료기관인 더 좋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017년 에너지 바우처 접수를 10일부터 실시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 8만 4천 원, 2인 10만 8천 원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2017 문화우물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하하호호 도천마을 축제가 오는 15일 통영시 도천동 경상대학교 희양과학대학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도천마을 사진전, 인형극 준마이 바구 등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거제시 관광안내 전투기지가 될 고현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관광안내소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연중 상주해 방문객들에게 주요 관광지와 교통수단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고성군 관내 학생들이 10일부터 6박 9일간 일정으로 미국 해외 체험 연수를 떠납니다. 2017년도 학생 영어 종합능력 평가대회 입상자 및 미국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19명의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교육 문화를 체험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게 됩니다. 마산 소방서 내서 119 안전센터는 10일 고가 사다리차 장비 조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 시 현장 활동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는 사랑을 싣고를 주제로 10월의 마지막 밤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이메일로 이벤트 신청을 접수받아 당첨자 20팀을 대상으로 사랑의 풍선 띄우기, 미륵산 전망대 토크 콘서트 등 이벤트 참여 기회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거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독거노인 안심카드병 보급 사업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150세대의 홀로 어르신 가정에 안심카드 설치 후 안부 확인 전화, 보건소 진료 동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18일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제50회 고성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날 강연에는 방송인 유인경 씨가 강사로 나서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보건소는 10일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마산 월영광장 일원에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마산보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은 리플릿과 홍보품을 배부하며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식품위생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통영시 일청사와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보건소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영시는 건강검진 등 보건민원을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담당으로 일괄 변경해 행정신뢰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